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아, 나눌까요? 네. 제가 네. 송파에 있는 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와 네. 그다음에 가락동에 있는 해밀이 올림픽 아파트 둘 중에 네. 어디를 사서 전세를 끼고 네. 좀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서 투자 개념으로 할까 생각해서 네. 제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송파 지역에서 두 개 아파트 보셨네요. 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하나랑 가락동의 회미리월드 아파트를 보셨는데 우선 네. 실거주 목적은 추후에도 없으신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네. 서울로 좀 보내기 위한 거니까 자녀들이 좀 한 10년, 5년 후나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면 글로 좀 보내볼까 이런 생각 중이에요. 네, 장기적으로 좀 그럼 접근을 하시는 거네요. 아, 그러면 네네. 우선은 갭 투자를 조금 해놨다가 나중에 우리 자녀분들의 집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팀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전 상담자분께 드리는 말씀 혹시 들으셨나요? 아, 조금 들었어요. 네. 네. 지금 보고 오신 두 개 물건이 특징이 뭐냐면 네. 아주 대표적인 재건축 물건들이에요. 아, 네. 그리고 대형 단지이면서 추진됐을 때 이제 선례가 하나 있죠. 헬리오시티 같은 대형 네. 신축 단지가 되면 가격 효과가 크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단지들인데 네. 그 말씀 맞습니다. 10년, 20년 후를 바라봤을 때는 그 말씀이 당연히 맞아요. 네. 재건축 된다고 하면 당연히 세간의 이목을 끌만한 정도의 사이즈면서 입지적으로도 두 아파트 다 훌륭한 아파트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제가 왜 재건축 자꾸 어렵다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네. 재건축 투자 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 아니요, 없어요. 재건축을 공부를 해보신 적도 없으시고요. 아, 지금 저희가 재건축을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려고 하는 아파트를 하나 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어느 지역에서요? 성남이에요. 성남에서요? 네. 재건축인가요? 재개발인가요? 재건축이죠. 재건축으로요? 네, 네.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거주하신 아파트예요? 지금, 네, 거주는 안 하고요. 오래 전세를 주고 보유하셨어요? 있어요. 네, 오래 보유했어요. 그러면 그 30년 과정들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시청자님도? 넘게. 네, 네, 네. 그럼 재건축 진행하려면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안전진단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요. 네. 추진위는 조합을 만들고요. 네, 조합이 만들어지면 사업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요. 네, 사업시 인가가 나면 관리처분 써가지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주 철거 착공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일반 분양까지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분양권 정도 수준 가격 흐름으로 똑같이 가게 되죠. 네. 근데 지금 한번 상태를 보실까요? 서울에 있는 재건축 구역들이 왜 지금 어려운 상태인 건지. 안전진단 통과조차도 안 해줍니다. 웬만한 단지들은 기준을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만약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D등급이 나와요. 조건부 통과. 얘를 통과를 해서 추진위 단계를 가서 조합을 승인을 받았더니 5년 이상 거주, 10년 이상 보유가 아닌 경우는 조합원 지위를 매도할 수가 없게 돼요. 자, 그 다음 단계 갔더니 사업인가 때 거쳐야 되는 단계들,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단계들에서 서울시에서 무지하게 깐깐하게 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관리처분을 써버리니까 전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걸려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주 철거 착공 단계 가니까 이때는 이주비 부분에 대해서 역시도 LTV 총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 버려요. 일반 분양하려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실시가 4월 코앞으로 다가 있네요. 무지하게 많죠, 규제들이. 네, 네. 그러면 이런 규제들을 우리는 다 합심을 해서 우리 조합원 몇천 명이 헤쳐나갑시다라고 하는 단지가 많을까요? 아니면 풀리면 합시다. 좀 쉬어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단지가 많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상 재건축 제대로 본궤도에 올라가지 않은 단지들은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거예요. 그렇지만 가격은 별도예요. 추진 안 된다 그래서 가격 떨어진다? 절대 아닙니다. 다만 분위기가 꺾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들 가격 흐름들이요. 12, 16 대책 나오기 그 전부터 사실은 거의 횡보 단계인 데들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시청자님이 자녀분을 서울로 보내시기 위해서 매수를 해주신다?
네. 그러면 지금 이만큼 돈 들일 걸 가지고 조금 기다리고 나중에 이거를 해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 자금 들여가지고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급하게 뭔가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제가 이렇게 막 겁을 드렸잖아요, 시청자님한테. 네. 이 겁 드리는 게 뭐냐면 폭락할 거다가 아니라 네.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필요해서 이런 네. 식의 하락이 아니라 천천히 조정이 되면서 바닥을 다져줘야지 우리가 다시 살 만한 메리트가 있다. 그럼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게 아니다. 둘 다 훌륭한 아파트거든요. 대표적인 송파강동 일대의 재건축 구역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서 관심은 가지시되 네. 꾸준히 지켜보세요. 꾸준히 지켜보시면 곧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요. 언제 올 건지까지 저는 말씀 못 드려요. 네.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예언의 영역이에요. 다만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릴게요. 올라온 네. 세월 5, 6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에서 버틴 세월이 1, 2년이에요. 네. 그럼 떨어지는 게 6개월, 1년 안에 마무리가 될까요? 안 되죠.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추락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추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바라보세요. 근데 서울이라 아파트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길래 안 내려갔나요, 서울이? 서울이 집값이 안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서울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네. 08년도에 가격 찍었던 게 주요 재건축 얘기를 드릴까요? 잠실 5단지 16억 3천이었어요. 2008년도예요. 네. 2012년도 가격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20억 됐을까요? 8억 5천의 가격대였어요. 그래요. 굉장히 많이 빠진다고요. 지금은 얼마만큼 조정될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시기가 위험한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왜냐면 누가 봐도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들어가면 폭락할 겁니다가 아니라 위험하니까 조금 참아봅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조금 기다려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